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법을 조금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여러분들이 노동위원회라는 기구를 꽤 많이 지금까지 봐왔어요.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죠, 그죠? 뭐, 노동자법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근로기준법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비정규직법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 위원회에 대한 우리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좀 보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주로 뭘까요? 주로 세 가지를 하죠. 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판정을 합니다. 판정. 이 판정은 주로 뭐가 있는 겁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들이 조정, 이제. 노동쟁의가 생기게 되면 조정하는 역할을 뭐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뭐 이제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조정하는 역할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차별시정합니다. 차별시정. 이제 기간제 근로자 처벌받았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그 다음에 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인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당히 독립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이라는 얘기는 원래 노동위원회는 행정조직법상으로는 노동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460쪽에 첫 번째 독립성. 자,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예산, 인사 등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심지어요, 자치법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노동위원회 이제 규정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위원회 구조가 2층 구조예요. 진호위가 있고 중노위가 있는 구조. 그러니까 진호위에서 안 되게 되면은 중노위가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걸 담보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공익위원도요, 이게 부문별로 이제 구분이 초과합니다. 이분은 이제 심판 담당 공익위원, 이분은 조정 담당 공익위원, 이분은 차별 시정 담당 공익위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전문성에 맞게 위촉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노동위원회가 뭐 어떤 게 있다고요? 진호위가 있고, 이제 크게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은요, 진호위는 초심사건, 중노위는 재심사건. 원래는 조정을 누가 합니까? 그럼 조정도요? 조정도 중노위가, 진호위가 해야 돼요. 조정도요. 그런데 아예 처음 조정을 중노위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진호위가 조정을 하는 구조인데 중노위가 조정하는 케이스, 이게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걸쳐있다, 관할구역이. 진호위 관할구역이 2개 이상 걸쳐있는 거야. 그때는 아예 중노위가 처음부터 조정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역 하나 볼게요. 461쪽에 중노위. 중노위가 관장하는 것들은 재심사건을 관장합니다. 재심사건. 그냥 그렇게 보세요. 재심사건 한다. 초심 끝나고 나서 재심이 들어오면은 재심하는 기구가 중노위인 거다. 하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에 걸친 조정이다. 근데 원래 조정사건은 이제 진호위가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요, 2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때는 중노위가 아예 조정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하는 거 봤죠, 그죠? 긴급조정을 누가 했습니까? 중노위, 그죠? 중노위가 긴급조정을 했어요. 두 번째로, 자, 긴급이행 명령 신청권도 중노위가 가지고 있죠. 중노위가 이걸 가지고 있다.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노위가요,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462쪽에 양가로 3번, 사무처리나 법령 해석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호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석해. 이런 식으로 사무처리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나의 내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자치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규칙 제정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 양가로 4번도 봤던 겁니다. 중노위가 어떤 재심을 하거나 처분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했죠?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필요로 해서?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도 본 적이 있어요. 진호위는 관장사건이 자기 관할구역에 들어와 있는 사건을 관장합니다. 양가로 2번.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하지만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것들은 진호위에서 이제 원래는 이런 거죠. 정리하셔야 돼요. 조정사건이 2 이상에 걸쳐 있다. 누가 합니까, 이게?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근데 조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요, 주된 소재지예요. 주된 소재.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친 사건은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 관장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조정사건은 걸쳐 있으면은 이제 중도에 가는 건데 조정사건을 제외한 판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 관장합니다. 근데 이게 그 주된 사업장이 어디냐 정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혹은 이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때는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중노위 위원장이. 원래는 A라는 사업장이 해야 돼, A라는 진호위가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좀 힘들 것 같아. 혹은 어딜까 잘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A라고 하는 진호위가 하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있는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노위 위원장이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차라리 이 진호위에서 하게 하자. 진호위를 지정해서 그냥 그 진호위에서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중노위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정할 수는 있어요. 진호위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63쪽에 특별조정노동위원회. 요거는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선언노동위원회. 선언노동위원회가 지금 원래 다른 진호위는 다 노동부 장관 소속인데 여기서는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그런 선언노동위원회는 독특한 그런 위원회예요. 하나 있다. 그 이 선언노동위원회에서 이걸 초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심은 또 중노위가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노동위원회 위원 조직은 세 분류로 구분했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촉할까요? 어떤 사람을 위촉할까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사용자위원은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공익위원은요? 이게 순차 배제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거든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을 하고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을 해요. 공익위원을요. 그러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있으면 노동조합이 이 사람 빼세요. 사용자단체가 이 사람 빼세요. 이 사람 빼세요. 순차적으로 빼고 하다 남은 사람 중에서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익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이게요? 뭐 약간 중도적 입장이 되겠죠, 그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 뺄 거고,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맨 왼쪽에 계신 분들 뺄 거고 하다 보니까 중간으로 모여지는 구조가 꽤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무색무취가 될 가능성도 있는 구조긴 한데, 어쨌든 뭐 공익위원회니까 뭐 그런 차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구분이 촉합니다. 당신은 심판담당 공익위원, 당신은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당신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구분이 촉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활동 오래 하시면요, 이 노동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지게 돼요. 몇 년까지 하면 노동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거든요. 물론 위원 위촉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 위촉되려면 나름대로 경력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건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학위도 좀 있는 게 좋아요. 학위 없으면 잘 안 내주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위원들은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냥 가서 출장비 좀 나오고 있는 구조니까 뭐 돈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조금 경력을 쌓고 나서 학위를 가지고 요 위원 그 추천을 받게 되면은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현재 심판 담당 공익위원은 잘 안 되는데 조정 담당으로서는 노무사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기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위촉권자를 보겠습니다. 464쪽에 여성은 또 더 잘 될 수 있어요. 464쪽에 그 맨 위에 줄이 있죠, 그죠? 공익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위촉권자는 중노위는 그 공익위원을 이제 노동부 장관의 위원을 이제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해요. 위원회 위원 자격이 대통령이 위촉하는 겁니다. 이게 진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거죠. 좀 다르죠, 급이. 자, 위원 임기는 3년을 합니다. 연임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위원회 뭐 구조도 있긴 한데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긴 한데 이게 보기 좀 쉽지 않은 구조일 겁니다. 465쪽에 중노위 위원장의 자격과 이제 임명이 나와 있고 진호위 위원장의 자격과 임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노위의 어떤 조직 구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466쪽으로입니다. 466쪽. 그럼 노동위원회란 말이에요. 노동위원회니까 뭘 하는가 하면 노동위원회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원회의. 또 한 가지가 부분별위원회. 부분별위원회.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 주로 요 케이스로 온 겁니다.
이제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뭐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 뭐 중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조정부문위원회고 전원회의는 전체가 모이는 거, 전체가 이 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위원이 모이는 거. 그럼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럼 전원회의를 모으는 거냐? 466쪽에 양가로 1번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업무는 뭐 양가로 2번 일반적인 사항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행정관청, 행정기관에게 공고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호위에 대해서 뭔가 지시하는 것들을 중노위는 할 수 있거든요. 중노위 전원회의에서 이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전원회의에서 중노위 위원회에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큰 틀에서는 전원회의를 하는 것이고 실제 실무적인 내용들은 부문별 위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제 부문별로 모이는 거죠. 첫 번째 심판위원회. 이제 여러분이 봤던 뭐가 있죠? 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부당 노동에 대한 구제 신청. 그때는 심판위원회 구성해서 심판위원회가 그것들을 합니다. 몇 명인가 하면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돼요. 427쪽에 양가로 1번 심판위원회 가구성 3명으로 구성합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공익위원 3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럼 공익위원 3명이 이제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판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판정하는 역할들을 공익위원, 이 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68쪽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봤죠, 그죠?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시정했다. 파견 근로자가 차별시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다. 이 경우에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역시 몇 명인가 하면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을 해요. 공익위원 3명이다. 그 다음에 또 구성되는 위원회가 469쪽에 양가로 3번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조정위원회 봤어요, 그죠? 몇 명이었죠? 3명. 3명인데 참여하는 인원은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으로 구성됐어요. 이번에 특별조정위원회도 배웠던 겁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이게 그 공익사업을 위한 조정위원회였죠. 이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돼 있었죠. 자, 그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또 역시 배웠던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것들로서는 470쪽에 양가로 4번을 배웠습니다. 교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 교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노위에 몇 명이 이제 참석하죠? 공익위원 3명이 들어가는 구조였고,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됐죠. 그죠?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부문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자기가 위촉된 분야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건이 몰려있다. 이때는 다른 부문별위원회로 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명을 했는데, 이분을 그냥 차별시정위원으로 그냥 대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3명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독 심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박스 안에 470쪽에 맨 밑에 신청 기간 넘기는 등의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3명 모일 필요 있어. 그냥 1명이 심판하지 이런 식으로. 혹은 당사 양쪽이 모두 단독 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 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단독 심판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그냥 허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외적 허용 가능하다. 471쪽부터는 회의 소집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원회 위원장 누가 될까요? 1번 회의 소집. 다 급이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그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 호선한다. 뭐 그렇지 않고 약간 다른 데가 있었죠. 이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 있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돼 있었죠. 그런 거는 보시고 공익위원회 모였을 때는 급이 같으니까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진행을 뭐 양가로 1번 이제 미리 이제 요 조사관한테 회의에 보고를 하게 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회의는 공개합니다. 자, 양가로 3번 뭐 이제 질서가 물러나다 그때는 퇴장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4번 그 위원 제척 신청과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니까 제가 이제 공익위원인데 들어오는 사람이 뭐 제 친척이다, 와이프다. 그때는 제척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케이스. 혹은 뭐 이 사람 나하고 옛날에 싸웠다. 기피 신청하게 되면은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서로 이제 이 사람 빠지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472쪽에 이제 양가로 5번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게 좀 필요하다 그때는 주심위원 지명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주심위원회에서 사건 처리를 주심위원이 주관하게 하는 이런 구조도 지금 허용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무사 되시면은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선노무사라고 하는데요. 임금이 너무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무사한테 돈을 주고 대리를 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양가로 6번이에요. 그리고 혹시 뭐 국선 변호사, 국선 노무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무사를 이제 구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국선으로 이제 대리하게 하는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 양가로 6번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의결해야 돼요. 의결해야 됩니다.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전원회의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출석 자체가 과반수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과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후문별위원회는요, 작아요. 작으니까 전원이 출석해야 돼요, 전원이. 전원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자, 다르죠. 전원회의는 과반출석으로 과반찬성. 부문별위원회는 전원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 단지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이게 부문별위원회인데 많아요. 7명이 되니까. 자, 이때 전원위원회는 많으니까 제적위원 과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원칙은 부문별위원회는 전원 출석에 과반찬성인데 공무노동학 조정위원회는 좀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고요. 그 회의가 됐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문단 서면으로 송달해야 됩니다. 봤죠, 그죠? 부당해고도 이제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요게 처분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했죠, 그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서 받은 날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의 재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가 또 하나의 또 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판정보다는 좀 화해를 좀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서로 화해하세요. 임금 뭐 50% 이제 지급해야 된다. 꽝꽝이 아니고 그냥 한 30% 지급하는 걸로 해서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게 어떨까요? 이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4번이에요. 화해 공고입니다. 명령이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화해를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분이 화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해안을 수락할 수도 있고요. 화해안을 수락하게 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해서 이걸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화해 조서에 사인하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화해를 많이 이제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제도긴 한데 약점도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는가 하면 화해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화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았으면 결정이 100% 지급이에요. 근데 화해를 요구해서 괜히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건데도 50% 지급으로 끝냅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해의 의미가 오히려 후퇴한 거죠, 이게요. 화해는 진짜 뭔가 헷갈린다. 이런 경우에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100% 지급이다.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화해를 유도했다. 그럼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가 꺾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화해를 어쨌든 공고하고 화해할 수도 있다. 이해하시고요. 노동위원회 권한과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양가를 일본에 협조를 청할 수도 있어요. 다른 행정기관에 이거 좀 해주세요. 협조를 청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를 일본에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474쪽으로 오시면은, 중노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권한이 있었죠. 지시권. 아까 봤습니다. 진노위에 대해서 지시할 수도 있어요. 또 양가로 사본의 중노위는 자기들 내부의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봤습니다. 중노위는 재심을 하는 기구고, 양가로 6번은 중노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누구를 필요로 해서요?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해서. 독특했죠. 보통 합의제 행정기구는 합의제 기구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건데, 여기서 독특하게 중노위가 판정을 내렸는데,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다른 행정기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고, 의무도 있겠죠. 중요하니까.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변호사나 공무원이 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 그때는 이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같은 것들,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지합니다. 그냥. 자, 그게 노동위원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479쪽에 역시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9쪽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워낙 법조문이 많은 그런 법에서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지문 자체를. 근데 그때는 좀 중요한 지문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479 1번은 특별노동위원회는 지금 선언노동위원회인데요. 이게 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니고 지금 해수부 장관 소속이 되어 있죠. 그죠? 중앙행정기관 장애 소속으로 둡니다. 딱 하나 있어요, 현재. 자, 2번은 틀렸죠. 조정사건은 둘 이상이 걸쳐 있다. 그때 중노위에서 관장합니다. 틀렸고. 3번이 틀렸죠. 자, 2번이 틀렸죠. 3번은 뭐 그 내용이고. 4번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있거든요. 상임위원은 그냥 공익위원회로 됩니다, 이게. 상임위원은. 전원회의는 과반출석으로 개의한다. 맞죠? 그죠? 분별위원회는 전원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동법 2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1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구조고요. 이제 한 3월 정도에 문제풀이반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통해서 하시면은 1차 문제풀이반을 문제는 항상 푸셔야 돼요. 이게 학원을 들으시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항상 1차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학원 들으신 분들은 3월달에 문제풀이반 참여를 하시고요. 안 하신 분들도 문제는 반드시 풀고 들어가신다. 이게 다릅니다. 강의를 듣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은 다른 문제고요. 강의를 듣는 거랑 2차에 썰을 푸는 거랑은 다른 문제니까 2차는 써보셔야 되고 1차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